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말 산업 경영에 있어서 정보 수집 또 말 소유주들의 어떤 미래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정보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말 산업의 경영이라고 하면 그 활용마 그리고 또 미활용마 그리고 폐사마 처리 이것이 이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말 경영자 내지는 이제 말농장에서 또 강조를 하겠지만 말을 생산, 육성, 활용하는 거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미활용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폐사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영에 있어서 이런 어떤 미활용말, 폐사말 처리도 하나의 분명한 경영의 일부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활용마, 폐마 자꾸 이게 용어가 중복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제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려고 연구지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문헌 그리고 선행 연구를 많이 조사를 해서 정리를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하고 현장조사해서 인식, 태도를 조사를 했고 특히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정책 대안 우선순위 같은 것을 봤습니다. 연구 범위는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대 효과는 이제 이런 시스템 내지는 이제 대안을 이제 제시하는 걸로 그래서 말 산업 내의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원화 가능성 그리고 또 이 자원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이고 또 경제적인 또 이런 외부 효과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다는 미활용마 처리 현황을 우선 밸류체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활용마의 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거 그리고 그런 미활용마의 그런 처리 프로세스를 좀 도식화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준비했습니다. 밸류체인 관점에서는 말 산업은 말 생산, 육성, 유통, 소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이런 어떤 병마, 승마 그런 어떤 측면이 이제 활용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활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활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활용마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봤을 때 국어사전하고 영어사전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use라고 볼 수가 있고 정의상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활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utiliz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 충분히 잘 이용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미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닐 미자하고 아닐 미자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아닐 미자를 쓰면은 아직 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이용되지 않은 경우를 이제 미활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underutilization 내지는 이제 unutilization 또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unu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말을 용도에 맞게 충분히 잘 이용하고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미활용말이라고 그러면 용도에 맞게 충분히 잘 이용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잘 활용했거나 활용 후에 이용 가치가 있어서 용도 전환이 가능한 말, 이건 이제 미활용말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활용마는 이제 활용마 그리고 퇴육 활용마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미활용마는 퇴육 후의 활용마 또는 이제 폐사마로 한다. 말 산업 프로세스는 이제 생산, 육성, 가공, 유통 그리고 이용이 되는데 이용 단계에서 이제 활용, 미활용 그리고 이 말 산업 프로세스상 이제 말을 구분을 하면 저는 활용마 그리고 퇴역 후 활용마 그리고 폐사마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활용이 될 때 경주용으로만 이용되지 않고 승용말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용 후에 그런 활용을 한 퇴역 후에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퇴역 후 활용마 이거를 이제 물결면으로 표시한 이유는 거의 유사한 용어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미활용마나 퇴역마나 폐마나 부적격마나 퇴역 후 활용마나 거의 이제 유사한 용어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고민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그 이제 범위서 아까 활용마, 그러니까 생산 유통, 육성 유통, 이용 요 단계에 있어서 활용이 되는 말. 그다음에 이제 말 생애를 이렇게 시간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이제 태어나고 이제 퇴역하고 죽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퇴역 단계를 지나면 이제 퇴육 활용마로 아까 얘기했듯이 미활용마, 퇴역마, 폐마, 부적격마 이런 말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죽은 이후에는 이제 폐사마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말 이용의 그 프로세스를 보면 활용마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용도로 보면 이제 경마, 승마, 이제 유경 그리고 기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타이어 단계에 있어서는 수중 미다이라든가 부적격 내지는 용도 전환이 필요한 그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승용 전환이라든가 비육으로의 전환, 종마, 완강, 휴양, 애완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이라든가 질병 또는 용도 전환 목적의 안락사라든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면 그 이후에 폐사모로 이제 폐기물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도축이나 TB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된 이런 단계로 이제 소위 이제 이용이 이제 된다. 이렇게 한번 좀 도식화해봤습니다. 밑에 인식을 제가 따로 이렇게 노란 걸로 표시한 이유는 말 자체를 이걸 이제 산업 내지는 농장동물로 보냐 내지는 반려동물로 보냐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도 있고 뭐 하나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죽은 이후의 어떤 처리 방법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선호하는 방법이 틀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제 은퇴마 목장에서 이제 자연성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그 통계 내용들입니다. 동영상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또 폐용마 중에서는 이제 승용마로서의 용도 전환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번식마. 이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도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번식용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경주에 국한해서 경주 태용마의 경우 정부하고 마사회 측에서는 이제 우수 자원, 보통 부적합 자원, 이제 불량 자원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활용마 처리 사례는 홍콩, 일본, 이제 영국, 미국은 주별로 한번 사례 조사를 했고, 여기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한편 미활용마의 다각화 측면에서 은퇴마 휴양 목장에서의 자연사라든가 은퇴마 재훈련을 통해서 다른 소유주에게 입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예가 이제 이것이 홍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땅이 적으니까 수출을 위해서 조련하고 경주태양마를 승용마로 전환하는 경우가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경주태역의 용도로 보면 승용마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식, 그 다음에 이제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도 많이 봤지만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퇴역 이후에 통계가 잘 잡히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통계가 잘 안 잡힌다 해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이런 자선단체가 이제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새로운 뭐 재교육을 이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미국에는 이제 은퇴화 목장 같은 경우.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 은퇴마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을 제공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게 이제 은퇴마, 경주 태영마의 이제 훈련 프로젝트도 있고, 요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입양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있다. 폐마,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폐마는 죽은 말도 있겠지만 이제 안락사 시켜서 이용하는 그런 경우인데 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 제도라든가 처리 방법, 또 여러 가지 현황. 국내 국외 일반 가축 얼마 전에 뭐 안성에서 지금 부지역이라든가 터져가지고 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축의 처리 그다음에 말의 어떤 처리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어떤 정의상 가축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정리했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거, 동물보호법, 폐기물 이제 관리법 이런 것 관련된 법이. 그래서 동물도 이제 죽으면 그걸 이제 폐기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위 이제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제 버리면 됩니다. 그게 법으로 이제 돼 있고, 말은 너무 커서 쓰레기 봉투 담을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동물환경보호전법이라든가 이 사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는 이제 시장 실패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알아서 잘 환경 문제라든가 이 동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문제라든가 감염, 질병, 뭐 이런 오염 이런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간섭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이런 걸 살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이제 말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말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이 연구도 사실 하게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각 나라별로 보면 소각이라든가 메몰, 렌더링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디테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축가원 자료에서 이제 나온 걸 인용을 하면. 해축 처리 방식이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방법은 거의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선순위만 달라서 소각이라든가 렌더링, 매몰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땅 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체를 때 들판에 버려서 처리되는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렌더링에 대해서 한번 국내 사례 한번 중요한 거는 렌더링에서 이제 수의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가 큰 애로사항.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용 같은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스테이트별로 이제 다 틀리니까 주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코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은 컴포스팅 방법을 가장 추천하고 있다. 소비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인식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감염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이제 방법을 이제 선호합니다. 미시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장 처리와 소비아 렌더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테네시, 켄터키, 컬러라도 주별로 약간 핵심적인 차이를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후 불량으로 해가지고 안락사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이제 폐기물로 처리를 분류를 해서 주로 이제 화재장, 화장하는 방법을 많이 이제 산업동물 개념이 좀 들어간 거고, 만약 이걸 반려동물 개념으로 본다면 화장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처럼 뼈를 이제 소유주가 그거를 이제 나무 밑에 뿌리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망, 가축, 사체 등을 처리한 시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화재장이라고 한다. 렌더링도 지방 추출이라든가 유도성 처리.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유럽, 홍콩 같은 경우. 네, 이런 내용들은 그 전에 뭐 중간 보고 때도 많이 이제 언급한 내용이라 좀 심하게 건너뛰었습니다. 이번에 그 조사한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미활용마 생산 농가 차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활용마 처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렌더링, 그 다음에 도축, 생축 유통 이런 식으로 이런 처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비용과 관련해서 효율성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향을 물었더니 생축, 유통, 소각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갔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문가 49명이라는 얘기는 생산 농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활용 내지는 폐사마를 포함해서 그 이유는 질병이 있고 비유가 가장 많다. 그다음에 이제 부상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폐사 후에 이제 처리 방법은 폐사 후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판매 내지 다른 용도로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답을. 이거는 이유라기보다는 앞으로 그 이유가 아니고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렌더링 그다음에 이제 도축, 생축 이런 식으로 현재 선택하고 있는 처리 방법을 우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그림으로 제가 다시 이제 효율성을 이제 중시하고 처리 비용은 이제 한 30만 원대가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한 5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생축, 유통, 소각 방식을 이용을 하겠다, 선택하겠다. 이거는 처리 방법 중요도 우선순위인데 전문가 68이라는 얘기는 아까 생산자 4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에 생산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말 관련 산업에 좀 깊게 관련된 전문가 아마 이제 마사에 이제 재직하는 분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다 포함한 그런 분이어서 68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처리 방법을 뭔가를 선택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역시 이제 효율성, 비용 측면을 많이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미활용화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책은 어떤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저는 이 관련된 법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처리 시스템 기술이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처리 시설 확대라든가 자원화 방어 모델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마사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걸 좀 주의합니다. 말에 대한 이제 인식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산업동물로 보냐, 반려동물로 보냐 한번 좀 살펴봤더니 둘 다로 보는 경우가 좀 혼재된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산업동물로 보는 그런 인식, 경향이 좀 보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가축 사체 처리와 관련된 법은 뭐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리 방법 여러 가지 대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했을 때 그걸 이제 준수할 의향이 있는가 그걸 이제 물었더니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이 전문가에 좀 더 크게 해당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준수할 의향은 있겠다. 이 미활용말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 가능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모두 다 자원화 방안으로서 필요하다. 정부의 퇴역마 용도 다각화 지원 사업이 과연 말산업에 정말 도움이 될까 한번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태용화 용도 다각화 지원 사업에 그 문제점은 없는가 했더니 지원 사업 자체를 잘 이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있다는 답이고요. 지원금 규모가 이제 적다 내지는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런 순으로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지원의 사업들의 어떤 우선 순위 같은 거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처리 방법을 소각, 메몰, 렌더링, 퇴비와 사료화 그리고 도축, 식용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항목으로 한번 좀 중요도를 좀 제가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인식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어떤 방법인지 또 환경 오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방역에는 이제 적합할 것인지 내지는 이제 참여 의지가 과연 이제 있는지 또 농장 경영이나 산업 발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순으로 한번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 오염 유발 가능성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의적인 주민 인식에는 렌더링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환경 오염 문제는 소각이 가장 좋겠다. 좋은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또 방역에는 사료화가 가장 그래도 바람직하다. 말 소유주들의 어떤 참여 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링이 가장 큰 걸로. 또 농장 경영이나 말 산업 발전에는 렌더링 방법. 또 하지만 정부 정책 지원은 또 렌더링이 가장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덜 비용을 들어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거꾸로 봐야 되겠죠. 정부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를 이제 렌더링으로 하고 정부 지원이 가장 덜 필요하다가 이제 메모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이 이제 가장 적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본다면 메몰 방식이 그래도 가장 정부 차원에서는 좀 뭐랄까 좀 좋아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외에 전반적인 인식으로 보면 렌더링이라든가 사료화, 소각 이런 것들이 가장 그래도 좀 선호하는 처리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원데 요약한 거고요. 회사차 처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완전 약간 강조했지만 이제 보건, 그다음에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피어런스는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지 가능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덜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영 차원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처리 방법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편리한 이런 어떤 처리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 그다음 이제 인식 측면에서는 이제 주변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환경 보호는 이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리 방법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효율성, 편의성, 그리고 주변 인식, 환경,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퇴사마 처리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은 기술 개발 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확대하거나 교육 강화. 그래서 폐사마 처리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쪽, 그 다음에 처리 시설을 이제 확대하거나, 그 다음에 처리 방법과 관련된 교육, 이런 순으로 이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역할을 좀 더 살펴보면 재정 지원, 관련 법 제도 개선, 그 다음에 자원화 방안 모색 이런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과연 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이거는 안전성 측면이라든가 편의성, 아까 이제 효율성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활용화 처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원화 방안하고 법제도적 관련해서 정책 개선 방향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그 대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나타났듯이 사료화에 대해서 상당히 생산 농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사료화 대안을 한번 좀 먼저 넣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좀 세부 내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번 정리를. 그 다음에 이제 퇴비화 한번 좀 고려를 좀 진행해서 퇴비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대안으로 은퇴마 사업 또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마 이방 프로젝트가 아주 긍정적인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처리 대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처리 사례 수도 많이 나타났지만 말고기 시장의 어떤 그런 활성화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말고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각 나라별로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본문에서 좀 깊게 많이 좀 다뤄놨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 말 도축 그리고 이제 공급에 대해서 정리해 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의 어떤 그런 대안은 이 말 이용 처리 프로세스를 좀 강화를 해서 아까 살펴봤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말 정책, 말 관련 미활용화 처리 정책 대안은 그런 식으로 자원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수립 대안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화 대안과 정책 대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기, 중장기 차원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내용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어떤 이런 정책 방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고 단기는 처리 기술 개발 그리고 이용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이 우선해야 되고 중장기로는 법과 제도 개선 자원화 방안 모색 이런 방향으로 시기적으로 활동해서 진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저희는 말 R&D 분야는 어떻게 활동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7개월 정도 했는데요. 이 사항이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다른 설명을 좀 못 드릴 것 같고 아마 핵심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간 보고 때는 사실을 오늘 가져온 것 전반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보고 때 오셨던 분들도 계속 맞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나 이런 게 좀 설하실 텐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짧아서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으로 생각하셔서 사실은 이제 이 성격은 지금 마을산업연구소 중심으로 1차
R&D 중장기 로드맵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추석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거와 연관해서 그 말산업 발전 방안, 말산업 종합 육성 계획이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종료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관돼서 일종의 좀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서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격이 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한 절차는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오늘 많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말산업 R&D, 말 관련 R&D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관련된 분야, 생산업 성능 분야를 접목을 시켜서 중장기 R&D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게 된다는 다양한 저희들이 뽑아왔습니다. 또 세부적인 저희들의 연구 절차입니다. 모든 연구를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말산업 연구자분들, 전문가분들, 수요조사, 마을분들 수요조사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거쳐서 저희 시험대를 로드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에 대한 백그라운드 동향 인포메이션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말산업 R&D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얘기를 했는데 2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연구자분들은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동안에는 이제 정성화 중심으로 생산 위주의 어떤 R&D가 추진이 됐었는데 2010년 이후에 와서 이제 승마가 좀 조명을 받았습니다. 국내 말 관련 R&D 현황들을 저희들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세분의 역할인데요. 저희들이 예시를 좀 해봤습니다. 여건 변화인데 이제 승마가 좀 이제 시설도 그렇고 일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지원도 하고 있고 2차 특히 말산업 육성 계획에서는 승마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기도 지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각각마다 또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6차 산업화하고 연결해서 강원 산업화 이쪽으로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정부 R&D 추이였었는데요. 말산업 관련된 R&D가 보시면 지금 했었습니다. 2013년까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지도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질병, 생명만 유전자 이런 연구들이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와 같은 국가 말 관련한 R&D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절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R&D 보면은 농림수산식품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서 한 6%, 7% 정도 수준의 그 R&D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면 기계산업이나 아니면 정보통신 산업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더라도 한 7%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말 관련된 R&D는 훨씬 작다는 말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3%, 0.44%, 0.29%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 연구의 최종 그 결론에서는 이 R&D 예산을 확충해야 되겠다. 최소한 수산 분야의 R&D 비중 정도까지라도 확대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R&D 예산 비중이고 보시는 것처럼 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하여간 상당히 적은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분야 예산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나 R&D 예산, 말산업 R&D 예산을 보시면은 이게 회색으로 표시하는 건데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능 들어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그동안의 말산업 R&D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왔는지를 저희들이 모든 R&D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명시적으로 과학 지표에 없었는데 저희는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온 R&D 추이 성과들을 좀 반성을 하고 진단을 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여기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에 있던 R&D 과제들을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산업별로 용도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중분류 세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을 추출해가지고 국가 R&D 같은 경우는 400여 개, 물론 말산업연구소 마사에서 진행된 그 연구도 키워드는 400개 정도를 추출해가지고 세분류해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R&D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시기별로 다 뽑았습니다. 이 작업을 하느라고 저희 그 연구원들이 며칠씩 밤도 새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키워드 분류를 해서 다시 중분류를 하고 세분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분류를 저희들이 매트릭스 네모 그 격자형으로 만들어서 어떤 분야의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R&D가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이제 그 분류하기 위한 체계는 생산, 육성, 이용, 문화, 기반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중분류를 깼습니다. 이 중분류에서 다시 또 세분류까지 사진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용도별로는 말산업 전반, 그다음에 경주마, 승용마, 기타마, 영마사 이렇게 또 용도별로 분류를 해서 X축, Y축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형태로 저희들이 그동안의 R&D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카운팅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정적으로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었는데 왜 저희들이 이런 연구 방법을 따랐냐면 사실은 그동안에 R&D든 국가 계획이든 이런 방법을 따르는 전례가 없었는데 이런 틀을 가지고 가야지만 진단도 용이하고 앞으로 우리가 과제를 선정할 때도 이 틀에 맞춰서 선정을 하면 중요 과제를 이렇게 뽑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R&D를 분류를 했고요. 소분류 설명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정도로 소분류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저희들이 기록해 놓았는데 이건 시간 때문에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큰 그림만 여기가 일단 담아서 보여드리면서 생산 육성과 관련된 국가 R&D는 어떻게 신대왔냐. 말 전반에 대한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경주마 같은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주마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용 문화 같은 것들은 2010년 이후에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2010년도 중반에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조금 감소하는 것. 말 복지, 질병 관련된 연구들, 보건체계 연구들은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좀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도 저희들이 봤는데요. 말복지, 기본적 이용나 봤는데 이런 순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생산 육성 쪽에서 올라갔다가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마, 승마, 기타마, 연관사업 용도별로 돌분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해봤습니다. 승마가 최근에 좀 2010년에 많이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그거 보실 수 있고요. 연관산업은 좀 역시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어떤 분야의 국가 R&D들이 그동안에 집중이 되어 왔는지를 저희들이 카운팅을 하고 그 하이라이트 시켰는데 진한 거일수록 정부가 그동안에 강조를 하면서 국가 R&D 예산이 할당이 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 전반의 생산 육성하고 말 보건 쪽에 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었고요. 연관산업에서는 이용문화 쪽에 좀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R&D 예산이 좀 집중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더 대분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시기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요. 중분류도 저희들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분야가 강조가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사에서 진행된 R&D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사의 R&D 그 연구과제 리스트는 좀 시기열이 좀 많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2090년부터 분석을 했는데요. 생산 육성된 연구들이 이제 상당히 2007년 이후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 조성 연구도 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산업 전반 추산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경마, 승마가 최근부터 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가 추진했던 R&D들은 그럼 어떤 쪽에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추진돼 왔냐라고 저희들이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반 조성의 말 전반, 그 다음에 경주마, 승용모보다는 경주마 쪽에 좀 많이 R&D를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세한 내용이고요. 좀 세분류를 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하고 마사 R&D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중점을 두는지를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것이 국가 R&D, 마사 R&D가 그동안에 중점을 주었던 분야입니다. 이걸 출발점으로 저희들은
비슷한 분석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 매트릭스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시면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내용들 저희들 많이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얘기도 많이 해놨습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 사례도 저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봤더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R&D를 집중하게 되는 분야는 바로 저런 분야들로 나타났습니다. 말 전반에 경주가 승용의 생산 육성 쪽에 특히나 이 R&D가 집중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기반적으로 분야를 보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있습니다. 시사점들을 저희들이 정리해놨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게 국가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R&D 체계는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 목표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펀딩을 하는 그런 소스도 좀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사실 뭐 만산업연구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조직도 사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그동안에 그러면은 R&D가 아니라 말산업 육성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으며 이 육성 정책이라는 틀을 보면 저희들이 만들었던 진단한 이 키트, 이 매트릭스 그 분류 체계로 보면 어떻게 하이라이트가 되는지를 또 진단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정책들을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1차 계획, 2차 년도 계획, 성과, 한계점,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도 저희들이 다 망라를 했고요. 여기 문제점 했는데요. 그리고 1차 대책, 2차 대책의 그 달라진 점들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했더니 1차 육성 정책에서는 세부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다 뽑아서 바로 이제 이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정책에서 강조하는 분야들은 저런 분야들이었습니다. 전체 말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용문화, 기반 요성 쪽에 상당히 좀 하이라이트가 있었고요. 승마에서 이용문화 쪽.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말산업 육성 계획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찢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정책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2차 산업 육성 정책에서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기준으로 기반 요성, 저게 아주 이제 하이라이트만 있고요. 그 다음에 승마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걸 이제 세부로 비교고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1차 말산 육성 정책에서 2차 말산 육성 정책을 오면서 증가하거나 강조된 분야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R&D 가지고 저희들이 이 매트릭스를 진단하는 것, 4차 산업혁명으로 진단하는 것, 국가의 정책 방향 진단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진단하는 것, 4개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분야를 강조해야 되고 어떤 분야를 또 우리가 평가가 있었다라는 걸 진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보려고 1차 육성 계획에서 어떤 분야가 중점이 좀 변하는지를 좀 저희들이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이 됩니다. 해외 말산업 저희들이 여러 가지 틀로 봤는데요. 법률, 정책, 2차 산업화, 등록도 다른데 여러 가지를 쭉 정리해놨습니다. 시간 계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미국, 일본 다 해놨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돼가지고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스마트 기술을 그런 것들도 성공 사례 위주로 이렇게 다 하이라이트 시켜서 다 보고서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외 말산업 그 정책 분야들은 이런 분야들이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도 맞고 분석에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분야죠. 보건 분야, 질병, 그다음에 영양 이쪽 분야가 이제 해외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연구를 진단하면서 본 것이 해외 그 말산업 선진국, 말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그 격차가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생산, 육성, 조령, 유통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R&D를 집중할 이유가 없고 질병이 한번 나와서 이제 크게 병이 나면 크게 너무 크기 때문에 기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쪽 분야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이 갭을 메꾸면서 결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영국,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호주,
일본은 우리하고 처지가 좀 비슷해서 아직도 기반, 생산, 육성 이런 쪽에 좀 하이라이트해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종합을 했더니 해외에서는 아마 이런 분야들이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요약을 했는데요. 마사야 국가 R&D, 그 다음에 주요 정책 분야, 그 다음에 마사야하고 그 R&D와 국가 정책 분야를 합치면 이제 이런 분야가 이제 오버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말산업에서 해외 동향을 오버랩 시키는 이제 저런 분야가 이제 그쪽이고. 그래서 실정적으로 이제 저렇게 계속 겹치는 분야들, 저 분야들을 우리가 사실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분야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점 과제나 수준 방향들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R&D 로드맵을 설정하게 된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나중에도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과제 수요를 발굴했고요. 과제 수요를 발굴하면서 바로 강조가 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랭킹이나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취합하면서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들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드맵을 구상하면서 가장 이제 그 중점을 뒀던 것은 일단 정부의 정책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2차 말씀드렸던 계획에서는 어떤 분야,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정책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사실 저희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R&D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한계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해외의 동향은 어떻고, 특히나 이 연구에서 하이라이트, 그 연구 장국이 말하듯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영향할 소지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굉장히 말씀하신 제약점, 현재 한계는 어떤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중심에 놓고 저희들이 목표를 수립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뽑았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회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 협의회라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 전문가 협의회 때 가져간 대안이 한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일단은 그 현재 정책에서 중요시하는 분야를 이 R&D 로드맵에서도 우리가 비전으로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대안입니다. 아니면은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말산업에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계점이 있으니 이 제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로드맵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 두 번째 대안이죠. 세 번째 대안은 지금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하도록 많이 변하고 있으니 이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가자라는 그런 대안, 세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해외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갭을 메꾸는 것을 오히려 중점을 두고 가자라는 네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회에서 제시한 것들은 이 각 네 개 대안 중에서 무엇이 가장 우리 현실을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이렇게도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좀 부담되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개를 이렇게 그 합쳐서 비전을 삼는 것은 어떤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대안 1과 2를 합치는 것, 대안 2와 3을 합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이런 또 선택 줄을 놓고 논의를 했고요. 아니면은 대과제는 하나를 두되 이 각각을 중기 목표 정도로 중간 단계 목표 정도로 설정하는 것은 어떤가. 여기는 이런 것들도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맵을 보고 중기 목표, 그 다음에 장기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목표를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논의를 했는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전문가들하고 쭉 공감된 대부분의 의견들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현재 제약점을 극복을 하면서 정책을 같이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그 로드맵의 방향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선진국 수준으로 단기간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선진국 수준의 말산업 우리가 가는데 현재의 제약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자.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을 하자. 제약점을 극복하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설정하게 된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지향적 말산업 성장 동력 구축. 이것이 이제
모든 가장 큰 비전이고요. 거기에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목표로 한 5가지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산업 균형 발전 촉진 연구. 사실 그동안에 이제 경마 위주의 우리 말산업이 활성화되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승마, 동시에 고려해서 전체자라는 것이고요. 말 보건 체계를 선진화하자. 그다음에 말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 강화 연구. 이것이 이제 현재 제약점이죠. 병주말 생산 능력, 육성 조력 시스템. 말의 문화산업화를 추진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미래산업화인 첨단 기술 적용 연구. 이렇게 해서 저희 각각의 전략 목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세부 연구 방향들을 4개, 5개씩 뽑았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들, 이 5개씩 세부 목표를 뽑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수요조사가 전문가조사, 자사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저희 연구진에서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것들이 계속 그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 5가지의 세부 목표, 전략 목표들이 설정이 됐냐면 이제 이게 아주 결국 배경입니다. 현황 진단, 제약적 목표, 추진 방향, 격차,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일단 이 전략 목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의 제약점을 극복을 하고 정책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두려면 이제 저런 목표가 전략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보건체계 선진화 연구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선진국과 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여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 강화 연구 여기에도 바로 이제 저런 2가지 배경에서 물론 다른 것들도 영향이 있지만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저 2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해서 저희들이 뽑았고요. 문화산업화 연구는 많은 내용들이 동시에 작용이 됩니다. 저런 배경 하에서 저희들이 저 전략 목표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산업화 첨단기술적인 연구는 이제 저런 2가지를 중심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세부 전략 목표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저 전략만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전략들 중에서 이제 5가지 4개의 중점 방향들을 저희들이 그 추진 연구 방향들을 뽑았는데 그것이 그냥 나올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연구진이 지금 발표를 이제 제가 하고 있지만은 말산 전반을 다루는 관련자, 정책,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보건 이렇게 그 연구진들이 추진돼 있어가지고 이분들로부터 결합해서 연구에 필요한 저런 방향들의 많은 연구들이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진에서 한 200여 개, 한 170여 개의 그 세부 연구 과제들을 저희들이 쭉 발굴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수요조사 양식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요도라는 거, 저게 지금 기존 연구 정책방의 해외, 저게 바로 그 매트릭스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키면서 저기서 이제 점수를 보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근거는 또 무엇이 돼야 되는지도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펜디스 도형을 보시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발굴했던 내용들이 몇백 개 붙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말산 연구소에서 세부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참고하실 내용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 점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시한 매트릭스를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뽑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말산업 종합정보 시스템 마련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연구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점수하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 과제까지를 이제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말산업의 균형 촉진 연구는 승마 대중화를 위한 체계 연구, 구축 연구, 연관산업 활성화 연구, 용도별 말기술 기술 개발 연구, 재래마 관련 연구 이것들이 어떤 내용에서 이런 많이 대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시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 4차 산업혁명, 해외 사회, 현황 진단하고 제약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실행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세부 연구 과제들을 저희들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마사의 차원에서는 아니면은 뭐 단기적인 어떤 뭐 연구 개발 그런 단기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있었지만은 국가 R&D 시스템 내부로 통합이 돼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목표가 되는 그런 과제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문가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그 설문조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되고 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연구들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은 ICT 개발, 말관리 시스템 개발, 질병센터 관리 운영, 유전자 센터 조성 운영, 의무 등록대 시행 연구 이런 연구들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장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어떤 것들은 한 중기까지, 어떤 것들은 장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파란색 진하게 저희들이 표시해놓은 것들은 정부 차원의 R&D가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저희들이 하이라이트시켰고요. 그 중에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도 이것도 사실은 나사의 차원보다는 공공적 차원, 국가 차원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연구 과제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부록인데요. 그 부록 잘 뒷편에 보면 그동안 저희들이 수요조사, 연구진 자체 수요조사, 현장 리조사, 전문가조사, 마사의 내부조사 해가지고 중첩되고 비슷한 내용들은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발굴한 R&D 과제 리스트입니다. 한 몇백 개의 과제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 최종 보도를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료원 지방환경과 그런 주임 과장을 했고요. 이용 과정의 총괄 책임자이고 주 세부 과정으로서는 보건분야 관장을 따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전체 총괄 보고서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요약본도 한 3분의 1 정도 추격되어 있고 전체 총괄보고서 한 500쪽 가까이 되고 지금 여기 요약본 30조를 30분에 발표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요. 다만 이제 간략하게 보시다시피 조직 분야하고 이제 안전보건 분야가 실제 종사자의 건강과 어떤 삶의 질과 연관돼서 이런 어떤 틀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된 어떤 내용을 조직 문화 그리고 관리 시스템 이런 조직의 어떤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근로자의 어떤 건강 분야에 관련돼서 연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그 모델 자체는 문화의 건강 모델 측면에서 근로자의 직장에서 삶의 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연구 개혁 틀 내에서 삶의 조직 안전 보건, 특히 안전 보건은 조직과 연관돼서 구조적 행동과 어떤 측면에서 관리 시스템과 직장 삶의 질하고 연관돼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 보건 그리고 조직 분야로 구분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연구 관련돼서는 이제 세 분야로 나눠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회장은 이제 보건 분야, 안전 분야, 조직 분야로 이제 진행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분야별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이제 연구진은 이제 보건 분야, 건강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의학 분야 쪽에 팀을 구성해서 제가 이제 총괄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제 사전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그리고 자료 이용, 그리고 향후에 이제 포트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경마산 종사자 제의가 다른 타 직종 업종에 비해서 가장 높은 제의를 보이고 있고 이런 산업재해의 특성과 차이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사자의 건강, 질병 예방 현황과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어떤 유해인자 노출, 건강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근골질환이랄지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 등과의 어떤 관련성 규명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그 배경하에 있어서 경마산 종사자의 체계적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최종적인 연구가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조사 그리고 어떤 이제 건강 영향과 건강 노출 이용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과 연관돼서 이제 어떤 직무 노출 매트릭스랄지 또 코드를 구축해서 계속 어떤 추적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보건 분야의 어떤 과제에 관련돼서 이제 세부적으로 세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마산 종사자의 질병 실태 재해 그리고 경마산 종사자의 자격 관련성 건강 영향 그리고
산업 종사된 직무에 따른 의료 위험, 발생이나 사고 손상의 위험. 이런 어떤 이제 그 결과는 일반 어떤 인구 집단이나 제조업, 기타 서비스와 비교 수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연구 추진 계획은 이제 민원조사, 조사실, 사회계, 그리고 공영 실태조사, 사전 영향조사, 의료 위험 조사,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계산 방안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토록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이제 일반의 어떤 사항과 생활습관, 그리고 이제 직업력, 질병력, 건강 형태, 의료 위험, 그리고 노출과 건강 위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제 표준화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작업 위험 노출 같은 근로자인데 근로 실태조사에 작업 위험 노출과 관련된 9개나 직무 스트레스는 이제 숏폼에 26만, 감정노동, 회복 탄력성, 수면장애, 그리고 근로지 부담, 신체 부위별로, 그리고 질병, 암과 신체 비통별, 시간 기한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작업비용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노출 정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 시 노출 시에는 위험 작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처럼 이제 총 9개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위험 노출 시간 대비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는 이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코스 26 숏폼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은 이제 물리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유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사에서도 이제 매년 보고관 형태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떤 관련성이라든지 어떤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 조사도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감정노동 관련해서는 이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를 사용을 했고, KES라고 해서 감정노동의 이제 감정 표출의 노력 다양성, 고객 응대, 과부하 및 갈등, 감정 구조와 손상, 조직 감시 모니터링, 조직의 지지, 문학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장생용의 감정 평가도 가이드라인 및 참고치를 활용하고 있고, 타 업종과 비교를 했습니다. 근무리 증상은 이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에 있어서 근무리 질환 유병과 관련된 그리고 현재 근로자 위해윤 조사에 쓰고 있는 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상과 이 통증 기간에 따라서 이제 요주제를 정리하였고, 부위별로 목, 어깨, 그리고 팔꿈치, 손목선, 허리, 다리, 무릎, 발, 그리고 통증 기간과 정도, 빈도, 그리고 현 증상, 그리고 이제 치료에 따른 어떤 의료기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행을 했고, 이에 관련된 유효주제에 정의하에 있어서 유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질병 이하는 조사 항목은 이제 암, 그리고 조혈기계, 근육기계, 내부 밑에서성,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그리고 눈, 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질병의 진단, 그리고 현 증상, 그리고 치료 여부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조사를 해서 질병 이해율을 파악을 했습니다. 사례라는 자료는 이제 서울경마단 주요자 협회로,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기사 협회 쪽에 할애해서 개인정보 공개 청구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의자 입적사항, 보험급여 지급 내역, 요양기간, 최종 적용 평균 임금, 장애급호, 그리고 수급사항, 상대명, 재경위 이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DBI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건강 실태조사의 개요를 보시면 11월 10월부터 12월 10일까지 27일간 진행하였었고, 오프라인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추진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도, 즉 상문지를 배포해서 수거해가지고 PA 조교사 기술 마피관사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의 유형을 보시면 이제 추락 충돌, 위안부,
충돌, 무리한 동작, 주요 손상 유형은 골절, 염자, 인대 손상이 많았고 비율을 보면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수 그리고 이제 마필관리사, 조교사 있어서는 거의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PA는 이제 3.3%.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사업장에서 일반 사고에 관련돼서 어떤 그 율을 본 것입니다. 자가 비용은 경마전 상 종사자에 있어서 구분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이점은 조교사, 기수, 마일관리사는 근골격계 위험자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위험 요인에 있어서 이제 통증을 주는 자세랄지 또는 어떤 중량물 이동이랄지 이런 부분이고 피해에 관련돼서는 고객과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함이나 또는 화가 나는 고객을 다룬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타 업종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관련해 있어서는 이 경마산업 종사 직무 구분에 따른 하위 영역별로 평균 표적 값을 제시하고 이 값과 연관돼서 타 업종과 비교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종합보고서에서는 타 업종과 전체적으로 비교한 거고 여기 자료는 한국 평균과 그리고 또 오락문화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직무별로 비교해서 보시면 물리안경은 한국 평균이나 관련 서비스업보다 월등히 높은 어떤 그런 그 점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 어떤 직무 여부, 직무 자유, 관계갈등 기타 부분은 한국 평균이나 또는 어떤 오락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와 비교해서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은 이제 직무 스트레스와 별도로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PA가 감정노동 하위 영역에 있어서 가장 높게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나 또는 감정노동은 점수가 높다는 것은 보다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고 평균이랄지 또는 고위험군에 대한 평점은 우리나라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각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감정노동 관련돼서는 다른 타 직무보다도 PA에서도 특히 여성 PA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산 점수와 그리고 총점으로 직무 간에 그리고 타 직종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정 노동하면 가장 떠오르는 직종이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콜센터 상담원하고 이제 비교를 해도 실제 PA가 높은 어떤 그런 점수를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조직 지지, 보호 체계 같은 경우는 실제 콜센터 상담보다 높고 대체적으로 뭐 조직 감시, 모니터링, 그리고 감정 구조와 고객 응대, 그리고 이제 감정 탈출 부분은 콜센터 상담원보다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 시 보호 체계는 보다 높고 그리고 실제 콜센터 상담원은 일반적인 감정 노동자에서 첫 번째 순위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에 있어서 특히 여성에 있어서 감정 노동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떤 주의해서 관리할 어떤 대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증상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특이하게 이제 뭐 조교사, 마필관리사, 기수 그래서 굉장히 높은 어떤 비율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제 기수 집단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50에서 60, 80% 특히 이제 허리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기수뿐만이 아니라 마필관리사나 조교사 집단에서도 50% 이상, 즉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유병률로 살펴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PA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지는 이제 목, 어깨 그리고 팔꿈치를 포함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나름대로 PA에서는 남녀 차이가 있고
이런 어떤 그 비율을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 유형 같은 경우는 여타의 어떤 다른 질병에 있어서는 그 일반 연구 집단, 즉 우리나라 그 뭐 국민건강연구소에서 그런 어떤 비율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근골격계 부분은 특히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교사 14.8%, 기수 20.5%, 마피라기사 11.8%. 다만 이 기수와 조교사는 저희들 조사를 할 때 있어서 그 대상자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저희 조사에 유한 어떤 그런 비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원한 적이 있습니다. 산재 현황과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제일이 10에서 15% 정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뭐 탑이죠. 이 부분도 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분야 결과 종합은 앞에서 이제 먼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PA, 조교사, 기수, 마피라기사 부분은 일반적인 특성, 건강 행태, 뭐 사고 손상, 작업 위험, 그리고 스트레스, 감정 노동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실 때 일반적인 특성도 아무데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교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종사 기간이 깁니다. 10년 이상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연령대도 50대 이상. 그런 어떤 이제 면도 우리 어떤 건강 그 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회복 발연성, 수면장애, 그리고 근골 증상, 질병 위험, 그리고 이제 재 내용도 우선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종합 부분도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경마산 종사자의 직무 그리고 이제 작업, 불주 특성, 개인 지역 특성에 따라 건강 질병 상태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 작업 관련 위험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마산 종사자 건강 평가 발생 이용된 효과적인 효율적인 관리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마산 종사자 건강에 법적 근거와 건강유연제 연구평가 기반 마련. 지금 현재 우리가 경마산 종사자에 대한 건강 진단이 일반 건강 진단과 특수 건강 진단 할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조사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노동이나 즉 이제 어떤 정신 심리적인 이런 어떤 건강이랄지 어떤 근골격계 어떤 질병 이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 건강 진단 포괄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추후 건강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질문 노출 매트릭스같이 쿼트 구축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어떤 평가 체계를 그리고 어떤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일반 산업장과 이제 말 관련 종사자의 어떤 건강 체계를 좀 비교하는 내용이랄지 법제도 등 측면 또는 시스템 구축, 건강진대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향후에 구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주요 노출 위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자가환경 측정도 분진이나 하늘질 관련돼서는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 생물학적 위험이랄지 또는 인간공학적 위험이랄지 스트레스 감정 노동에서는 지금 현재 블랭크 있죠. 그리고 건강상의 위험 부분도 건강 진단을 통해서 신경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이제 일부 소화기계 질환 종합권 중에서 이건 이제 그 진행하지만은 근골격 질환이나 뭐 정신질환, 사분이 손상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시약상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건강 체계에 있어서 노출 위험이나 건강에서 위험과 연관돼서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 관련 종사자의 건강 진단과 재해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국내 근로자 일반 어떤 인구 집단과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으며 그리고 이제 노출환경과 증상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실태가 있는지 징후별로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을 관련 종사자의 집안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기 연구 결과 발표는 안 들어갔지만 종합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종사기간이나 뭐 지역이나 또는 기타 여러 요인과 어떤 그 관련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후 관리 측면에서 특히 근본에 대한 발생 위험의 어떤 인과응보학적인 평가나 의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피해에 대한 감정노동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 구축이 향후에 좀 제대로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 부분에는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좀 시간이 준비하신 게 많으셔서 응모가 됐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안전 분야를 좀 맡았는데요. 지난번에 제 중간 발표를 하고 났더니 몇 가지 말씀을 하셔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교사도 있고 기수도 있고 관리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사 쪽에 좀 국한돼서 저는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거든요. 내용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이번에 작년에 마필 관리사에 대한 이슈가 컸고요. 그 다음에 선행과제에서도 마필 관리 쪽에 좀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나 마찬가지지만 쭉 우리가 오면서 말, 그 다음에 사람, 작업, 이게 이제 변화가 없으면 원인은 유사하거든요. 뭔가 바뀌려면 공정이 바뀌든지 주체가 바뀌든지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이었고요. 저희 전체 용역에서 한 10% 정도 비중을 안전관리 쪽에 할애를 했습니다. 기대는 뭐 100%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10%만 비중으로 과제를 했기 때문에 말관리사로 국한해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산업이 일반 산업하고 다른 부분은 일단은 보시면 이게 왼쪽 편이 일반적인 산업체의 안전 관련 조직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포트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부분이 서포트 측면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수직 형태로, 라인 형태로 해서 명령 지시가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드물게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마사회라고 하는 큰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주라고 하는 주인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준 조교사가 있고 관리사가 있고 기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 주체도 좀 애매합니다. 어떤 라인을 타고 가는 게 맞는지, 이게 협력 관계인지 고용 관계인지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에서 따르는 문제들이 좀 있고, 또 비용도 마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해해주는 걸로 안전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기업처럼 의지를 갖고 꾸준히 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조교사협회의 현재의 역할이라고 보면 뭐 안전관리를 거의 하셔야 되는데 사업주의 역할처럼 보입니다. 형태상으로. 근데 이제 산보위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머지 안전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수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협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종형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좀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산업의 특징을 좀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다 설명하기 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가 상당히 잘 됐었고요. 몇 가지를 보는데 마필 관리사의 산재 연구를 보면 뒤에 이제 표도 있겠지만
그 재해율이 그 2002년에 15.3%였습니다. 그 해년도에 재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19배가 높은 재해였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 5일 근무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2일간의 휴식 후에 한참 뛰어노는 말이기 때문에 산재가 다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무과제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수요일 날 산재 다발률 집중되는 결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에 마필관리에서 업무상 손상과 질병 현황 및 원인 조사라고 하는 2013년 과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미순치의 입사 제한이라든지 고용의 안정화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그 전년도에 고용노동 특감 시에 이제 산재 은퇴 우리가 이제 흔히 공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법정용어로 은퇴로 돼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고용의 안정화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었고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입퇴원 반복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원 충원, 1인 2두를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인력 확충하자. 그래서 발주요원이나 장제사, 수의사도 부족하면 안 되겠다. 산재를 보다 보면 그런 업무들을 관리사가 바쁘다 보니까 수행하다가 채이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마산업 재해 예방 및 감축 중장기 전략 보고서가 14년도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필연적으로 경마는 다른 나라도 높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 감축 가능성이 육성 조개를 통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 2005년서부터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산재가 일반적인 산재 형태는 이렇습니다. 경력이 많을수록 재해가 안 나는데 여기는 그 경력 3년 이상부터 나죠. 왜냐하면 조 교수님도 그때부터 하니까. 그래서 말 때문에 많이 다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별로 좀 재해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분위기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재해 원인 조사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부탁하지 않고 나 혼자 하다가 다쳤다.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적정 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위험성 평가는 뒤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고용부 감독을 2017년에 특별감독을 받아서 보시면 414건에서 총 533건의 지적이 있었고요. 비용은 6억 5천인데 아마 조금 감액해서 이 정도까지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마사회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조교사협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을 쭉 지원하는데요. 일부는 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주요 지적사항을 엑셀표로 받아서 쭉 정리를 500건 되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 내용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시설하고 설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마사의 사고는 사람에 나는 거지 시설 관련된 말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적은 나서 과태료는 내셨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산재가 줄어들고 그럴 영향은 거의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해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쇄신 방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적용을 하셔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조사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방문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애매한 것이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 부분들이 개선하도록 내용을 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리사가 입직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조교수님 교육을 받기 전에도 조교사의 입회하에서 말을 탄다. 원당 목장에서도 그건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고 서울에서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입직 시에 아싸리 말을 탈 수 있는 것까지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야간 경마가 있을 때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나요? 한 분 더 발표해도 네. 괜찮을까요? 저희가 발표하는 게 한 팀이 더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니, 진행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또 야간 경마가 있을 때는 굉장히 피로가 누적된다. 원체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산업연구소에 조교사하고 관리사, 기수의 복지라든지 향후 안전에 대해서 누군가 좀 와서 파견을 와서 일을 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나 안전 매뉴얼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전 매뉴얼은 있는데 약간 부실하고요. 이게 좀 보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제주 같은 경우 같으니 아예 내용을 거의 부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가 아니라 부산 경우 제주는 많이 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보면 경영평가 지표에 협력사의 산재율을 좀 파악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그 기획재정부에 그 공공정책국이 있어요. 그 지난 24일 날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제가 회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음번 한번 회의를 더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 모두가 공감한 게 그 울타리 안에서 산재가 나면 원청인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자. 그거를 경영평가 지표에 현재 4점인데 5점으로 늘리고 현재는 차등이 사실 안 났어요. 정성적이다 보니까 차등이 안 나서 A는 A로 가는데 A를 B 내지 C까지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모두가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될 것 같아요. 그때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마사회는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제 이렇게 높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3배전 평균 기준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잣대는 이제 만들 텐데요. 절대치로는 엄청 높습니다. 만약에 전년 대비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뭐 충분히 좋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고위험군이 있어요. 고위험군이 어떤 거냐면 철도, 그다음에 건설, 토목 이쪽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고요. 그 외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도 압도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마 부정 세부 받았고 회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금 모두들 평가하고 있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흡연장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부산 경마 경남을 갔는데 원체 인터뷰를 제가 그 장시간 타고 KTX로 갔는데 인터뷰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그쪽 얘기는 그거였어요. 뭐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 결정을 그랬고요. 여기의 특징은 뭐 도제식 교육을 거의 합니다. 하다 보니까 딴 데에 비해서는 더 안전보건도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경마장은 조교사협회 윗부분은 그 마사회 쪽에 좀 얘기가 있어요. 뭐 예산을 좀 안 줘서 그냥 뒷품 살 때 그 부분을 사는다고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안 줘서 위험성 평가를 그냥 비전문가인 우리가 한다. 그런 얘기도 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은 조교사협회 쪽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복직교육 때 안전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보수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조교사협회에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직업이 안정적인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보고장부도 좀 상태가 안 좋으면 4년이 안 되더라도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등등 해서 이제 쭉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당 목장을 또 갔습니다. 여기서는 그 막병마의 기준 같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전반적인 얘기는 좀 경마는 좀 강압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 애들이 놀래고 이런 게 더 많고 해서 많이 다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끝에 보면 교대 근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직 근무 시간의 근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52시간, 제가 내용에는 다 빼긴 했는데 52시간을 맞추면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의 근무가. 그래서 교대 근무 얘기가 여기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휴율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좀 그런데요. 여기 이제 재해자 수가 있고 여기 재해율이 0.5가 있고 14.5일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전체 산업이고 밑에 거는 그 마사회입니다. 그 마사회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12년에는 몇 배냐? 24배, 13년에는 19배, 14년은 26배, 15년에는 24배, 16년에는 17배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 형태는 보시면 기승조교, 이동, 장제 뭐 쭉 있는데 뭐 공통점은 이겁니다. 7시에서 11시 사이에 다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조훈련 때 그때 마방 왔다 하면서 경주도에서 사고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산재 원인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아시다시피 낙마가 있고요. 부딪힘, 그다음에 강림 끼임, 그다음에 뭐 근골 노통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 마필 관리에는 이런 그 업무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세분화하면 SOP 작업 절차가 되는 거고 거기에 위험을 넣으면 위험성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재해 발생 형태도 보시면 가장 높은 193이 조교조 그리고 158이 마필 이동 결국 7시에서 8시, 9시 사이에 거의 나는 재해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예, 쭉쭉. 안전교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직교육 때 안전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한 21일 정도 되는데요. 175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교 승인은 200시간인데 25일 정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 맨 밑에 안전교육은 6시간인데 매 교육시간당 10분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자,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하고 났을 때 얼마나 다칠까 요거를 두 가지를 합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오른쪽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자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위험도가 높은 거죠. 위에 것들은 좀 무시하셔도 돼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밑에 점수가 높은 애들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7시에서 11시 사이에 나는 거 그 조교를 하고 마방에서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주로 요 하늘색에 있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아래 칸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 뭐 제한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안전교육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입직교육 때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교 승인 때도 하시고 보수교육도 좀 한시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을 좀 의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건데요. 위험성 평가하고 업무 매뉴얼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두 개입니다. 요 두 가지가 관리사의 모든 업무가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딱 두 장입니다. 딱 두 장으로 위험성 평가를 모두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마사회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거하고 자기 협력사인 분들은 정말 잘해 놓으셨어요. 근데 위임을 주신 조교사 분들이 하시는 그 밑에 분들이 하시는 것들은 딱 두 장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한 뭐 300쪽, 400쪽 정도는 나와야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다고 볼 수 있는데 딱 두 장입니다. 그걸로 우리 요 병과장의 위험이 다 파괴됐다. 이 말이 좀 많이 좀 안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면적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7번이 이제 경평 지표에 들어간다는 거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번 얘기인데요. 끝입니다. 마사회에서 이 경마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인 것을 떠나서 더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직 분야를 간단하게 결과 이슈로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진행했었던 거는 조사 설계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게 조직 분야에 했었던 목적이었고요. 이 전체 모델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문항들이 이루어진 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PA 조사를 진행했고요. 오프라인은 교교사하고 기수와 맞춤관리사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나온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까지 다 마쳤고요. 그 나온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 분석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종합 결과를 보면 TA들은 비교 대상군인 그 서비스 병원군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병원군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의 데이터를 보시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병원군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결과치가 되게 높게 보이는데 사실 우리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되게 많다. PA들. 그리고 PA들 말고 나머지 이제 조교사, 기수하고 맞춤관리사를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부분 경마사 종사자의 조교사하고 기수하고 마필관리사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들은 워낙 이게 데이터 분석들이 많아가지고 종합보고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조교사에 대한 문항이 중문 네 문항이 거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소에 대한 문항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 놓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막대관리사만 조사된 결과값이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성별하고 연령하고 국민기관하고 지역별로 분석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소에 대한 결과값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은 사실 실제로 가서 현지에서 확인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조건들에서 저희가 기관들한테 자료 요청들을 다 보냈습니다. 여기 나온 기관들은 저희들이 다 포착을 했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저희들이 주 내용하고 각각의 PA,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에 대해서 한국과 비교된 데이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가 사실 그 PA는 3.7이 나왔습니다. 그래. 5점 만점에. 그리고 기수가 3.2점, 말관리사가 3.2점, 조교사가 3.3점인데 목표를 최소한 4.0까지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 조직문화 확산 단계, 조직문화 정착 단계로 일단 로드맵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무산업 종사자별 조직문화 정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저 옆에 고용주민 상사의 어려운 브릿지부터 쭉 나와있던 정보 공유까지를 통합해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잡았고요. 이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핵심과대로 네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제가 마무리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에 대한 결론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작업, 노출 특성 및 개인 특성에 따른 건강 질병 상태 파악하고 작업 관련 위험 및 정확한 평가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조직 분야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항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안전처럼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다 관계를 물어보고 있고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 그런 문항들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게 사실 암묵적인 관행 가치에 의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자동차에 보면 우리 기술 조교사, 마필관리사 이 마사의 자체가 같이 한 바퀴를 다 같이 굴러가는 조직이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유통들이나 불균형들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정상적인 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건 안전 조직의 관리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결론을 내용을 좀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법제도 부분, 건강안전관리 부분, 문화적인 부분.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선할 것인가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도입기부터 이제 좀 찾기까지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언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